안녕하십니까. 일반화학 15장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5장은 유기화합물과 탄소 원자의 성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15장은 이 책의 조금 독특한 특성입니다. 다른 일반화학 책들은 이 15장 유기화합물과 탄소 원자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잘 다루지 않아요. 깊게 다루기는 하더라도 조금 가볍게 다루고 가는데 이 책만 조금 자세하게 다뤄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그 챕터가 6개로 되어 있는데 4개는 그러니까 1, 2, 3, 4는 유기화학에 대한 거고 5, 6은 고분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한 주차, 그러니까 1시간 만에 끝나진 않고 2시간이나 아니면 적어도 2시간, 뭐 길면은 3시간 정도 걸쳐갖고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기화학은 유기화학에 대한 파트인데 다른 일반화학 책에 비해서 이게 조금 깊게 다룰 때 왜 우리는 이 책을 써요? 라고 여쭤보시면 국방탄약과 학생들이 이제 위험물 산업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뭐 나오게 되면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편입하는 학생들이랑 이거 말고 다른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방관리기사나 아니면 수방관리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이쪽 파트 부분에서 연결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편입하는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무슨 수업을 듣게 되냐면 유기화학 수업을 듣게 돼요. 화학공학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 1, 2로 나눠서 배울 수 있는데 그때 조금 어렵지 않게 들으려고 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화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학부 다닐 때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2학년 때 유기화학이 있었는데 이거 3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기화학 2, 그러니까 유기화학 1이죠. 필수 과목이었는데 2학년 때 듣고 3학년 때 듣고 4학년 때 듣고 3번 듣고 겨우겨우 졸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3번 들어갔고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요 전에 그 교수님을 이제 은퇴를 안 하셔서까지 봤는데 그때 교수님이 한 40명 수업 들었으면 20명은 F를 줬던 것 같아요. 되게 빡시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수님한테 들었던 거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려워요. 어려운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나올 게 우리 혼성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자꾸 1학기를 하는데 지난학기 때 우리가 이제 공업화학 1 수업 들으면서 배웠던 그 혼성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S 구조고, 그러니까 S 오비탈이고, 두 번째는 이제 ES 오비탈이죠. 그 3S 오비탈인데 여기 보면은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가운데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도는데 돌게 되는데 이제 원형으로 돌게 되다 보니까 여기 왼쪽에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하얀 부분이 있고 파란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파란 부분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 옅어지잖아요. 옅어지니까 이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보는 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ES 오비탈이 있고 ES 오비탈을 보면은 가운데 까맣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얀 부분이 있고 다시
까맣대요. 가운데 파랗고 중간에 뜨고 다시 파랗죠. 그게 1s 오비탈이 있고 2s 오비탈이 이제 중첩되면서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보죠. 3s도 똑같아요. 그래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있는 곳이 결국은 확률로 따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오비탈 개념을 얘기했었어요. 궤도함수 개념. 그리고 S궤도 말고 P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고, S 오비탈 말고 이제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전자는 입자의 성질과 이제 파동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파동의 형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할 때의 성질이 P 오비탈의 경우 X, Y, G축에 각 축에 되어 있었고, 각 축에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R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PG, PX, PY, PG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R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축에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꼭지점에는 없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요 세 개, 각 축의 세 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지난학기 때 1S, 그러니까 1S, 2S, 2P, 2Y, 2G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런데 P궤도는 방이 3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를 되짚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D궤도. D궤도는 5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5개라고 그랬고, S궤도가 가운데 동그랗다고 하면은 P궤도는 이제 축에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G궤도는 이제 면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주기율표에서 20번까지는 보통 P궤도 안에서 다 끝나죠. 그래서 1S, 2S, 2P, 3S, 3P, 그 다음에 뭐예요? 4S죠. 그 다음에 3D인데, 뒷궤도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말하는 일반 전위금속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위금속이에요. 전위원소라고 하죠. 그래서 뒷궤도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 좀 독특한 성질이 나타나서 뒷궤도를 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개. 그래서 DXY, DG 5개죠. XY, DXY, DX, G, DYG, DX제곱, Y제곱, DG 스퀘어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혼성궤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혼성궤도도 우리가 7장에서 궤도함수를 배우고 11장에서 혼성화를 배웠는데, 그 왜 유기화학일 때 왜 자꾸 얘기하냐? 탄소 설명하려고 그래요. 탄소. 근데 탄소가 보면은 원래 탄소 C로 보면은 체외각 전자가 4개죠. 4개. 4개인데 탄소 자체가 결합을 하려면은 CH4, 또 뭐 CH3 뭐 하나, OH 이렇게 되면은 팔이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합을 할 수 있는 게 4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혼성궤도로 보게 되면은 S오비탈 하나, 그 다음에 P오비탈, XYG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합수 이제 몰레큘러 오비탈로 보게 되면 S궤도에 2개, PY 하나, PG, PXY 하나, PY 하나 이렇게 되겠죠. 2개, 그 다음 빈공간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실제로 결합할 때 보니까 탄소는 4개가 결합을 하더라 이렇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S궤도에 있는 전자는 결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결합을 하는 걸 보니까 4개를 결합하니 아마도 실험적 결과에 의해서 P궤도가 이제 3개의 방이 있는데 S궤도에 2개가 있고, 그래서 여기 전자가 2개, 주원자가 2개, 빈 공간 하나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결합할 수 있는 게 지금 2개밖에 없는데 4개가 결합을 해야 되니 이 2개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고,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쪽을 하나 주게 되면은 이렇게
네 개가 따로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S궤도 하나, P궤도 세 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sp3 혼성 오비탈, 혼성 궤도 함수를 형성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 혼성이라는 게 궤도 함수의 혼성 과정인데 탄소 자체 또는 다른 이제 옥텔 룰이나 최외각 전자로 또는 루이스 정 구조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 생긴 궤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생성된 혼성 궤도 함수는 혼성에 참여한 원자 궤도 함수의 수라고 얘기를 했고, 공간 잡배양을 만들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나? 나오네요. 근데 나오네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난 학기 때 배웠던 거 보면은 이게 탄소 보면은 여기 지금 베릴륨으로 돼 있네요. 베릴륨으로 돼 있는데 뭐 S궤도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고, 그다음 P궤도에 전자가 하나, 그다음에 여기 비어 있고 있다고 하면은, 잠깐만요. 네. 여기는 지금 SP궤도 설명하는 거네요. SP3 먼저 저는 설명을 했는데 SP궤도네요. 빈 프로젝트가 잘 안 보여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여기 2개 있고 여기 다 비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데 베릴륨이 결합을 하고 나 보니까 여기 베릴륨이랑 CL이랑 결합을 하죠. 근데 베릴륨이 CL이랑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결합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전자가 2개 채워져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결합할 수 있는 팔 또는 호일 전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합을 하기 위해서 니네 있는 방 좀 빌려줘 라고 해서 여기 있는 2개의 전자 중에서 1개의 전자를 위로 주고 2개가 찌그러지면서 S도 아닌 P도 아닌 SP 궤도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P 궤도는 2개 있고 S와 P가 만나서 SP 궤도 2개의 방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전자가 하나 채워져 있고 CL에서 오는 전자를 여기다 채울 수 있겠죠. 이게 SP 궤도의 혼성 궤도고, 이게 지금 탄소로 우리가 유기화학을 배우는 거니까 탄소로 따지면은 SP 궤도가 뭐냐면 C 3중결합 C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C 3중결합 C. 그래서 우리가 이제 CH4는 SP3고 C 2중결합 C는 SP2고, 그 다음에 C 3중결합 C 얘는 SP 궤도고. 근데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베릴륨을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SP2 혼성 궤도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예제로 나온 게 붕소랑 이제 플로우랑 결합을 하게 되는데, 붕소의 전자를 봤더니 고립된 원자가 2개 있고 홀 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만약에 궤도함수로 설명을 하려게 되면은 얘 혼자 P궤도에 있는 전자 혼자만이 바깥에 있는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결합을 하려고 봤더니 여기 플로우랑 결합하려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왜냐면 홀 전자가 있어야지 결합을 하는데. 그래서 S에 있는 전자가 위에 있는 P궤도에 있는 방을 빌려온다 그랬죠. 빌려오면서 전자를 하나 주는 거죠. 그러면서 S도 아닌 P도 아닌 SP2. 그래서 SP2는 왜요? S가 하나, P가 2개가 형성된 각각의 방에 들어가 있는 궤도함수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방을 3개가 만들고 그 다음에 F랑 결합을 하면서
무슨 결합을 해요? S도 아닌 P도 아닌 건데 얘가 다 단일 결합이니까 시그마 결합을 하겠죠. 시그마 결합. 이것도 다 배웠던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중심 원자 하나에 S와 P가 두 개가 혼성 궤도 함수인데 S 하나, P 두 개. 그리고 여기 각도는 120도를 이루는 혼성 궤도 함수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중첩이 일어나고, 세 번째 얘는 혼성화되지 않고 남아 있는 거죠.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자, SP3고 SP3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H4 메탄. 지금 저희 때는 이제 메탄이라고 배우고 여러분들 책에는 메테인 이렇게 나오죠. 메테인이랑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물이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탄소가 이제 결합을 하려고 봤더니 비공유 전자쌍, 그러니까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두 개가 있더라. 근데 결합을 하려고 봤더니 네 개가 있더라. 팔이 네 개가 된다. 그러려면 방을 네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야, 안 되겠다. 너 하나 방 비어 있잖아. 하나 빌려줘.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 이제 S궤도 하나, P궤도 세 개가 뭉그러져 갖고 S도 아닌 P도 아닌 sp3로 된다. 그래서 S궤도 하나, P궤도 세 개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만들어지면서 이제 수소가 와서 붙죠. 그래서 얘가 H랑 결합을 하면서 시그마 결합을 만들게 되죠. 혼성궤도 함수를 지금 혼성궤도 함수가 그 다음에 또 여기 세 개밖에 안 나네요. 근데 혼성궤도 함수는 이런 식으로 5개가 있다 그랬죠. SP, SP2, SP3, SP3T1, SP3T2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했는데 뒤에 두 개는 D궤도의 전위금속의 전위원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거는 요 세 개, SP, SP2, SP3. 왜냐하면 유기화학에서는 이 뒤쪽에 갈 일이 없어요.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하고, 일반화학 수준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SP 궤도의 대표적인 게 뭐냐? 베릴륨이었죠. BeCl2 베릴륨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CH4였고, SP2는 뭐였어요? BF3. 그 다음에 C 이중결합 C. 그 다음에 SP3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 암모니아, 메테인. 이렇게 뭐가 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요거는 일반화학 위험물 시간에도 가끔 나오죠. 일반화학 수준에. 어렵게 나오면 그래요. 다음 중 SP3 혼성궤도 함수를 가진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나오죠.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나오는데,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은 위에서 혼성궤도 함수에서 일자로 겹쳐 있는 애들을 이제 시그마 결합을 해요. 그래서 단일 결합을 얘기를 하고, 높은 전자 밀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결합식 중심으로 회전이 타원형이고, 파이 결합은 하나의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을 이루어지고, 다른 전자 영역에 비해서 점유하고 반발력이 감소하고 하나의 전자grup처럼 행동하고 P궤도가 일어났죠. 삼중 결합은 3개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거 갖고 설명할게요. 그 시그마 결합은 단일 결합이에요. 단일 결합인데 S궤도 하나와 S궤도 하나가 만나면은 단일 결합이 이루어지죠. 또는 S궤도 하나, P궤도 하나가 이렇게 만나서 단일 결합이 되고,
핏궤도가 이렇게 만나도 단일 결합이 돼요. 여기 하나에다가 여기 하나, 안형이 하나 더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단일 결합이 일어나고 나서 이중 결합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핏궤도 하나와 옆에 핏궤도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가운데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S궤도가 있는 거예요. 또는 시그마 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이 있고 핏궤도가 있는데 얘가 전자는 입자면서 파동이라 그러니까 파동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구름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얘가 두 개가 중첩되면서 파동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치면은 결국은 시그마 결합은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속안에 있고 파이 결합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그런데 얘가 PX, PY, PG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PG랑 뭐 PX로 뭐 하나를 썼다고 할게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이 있고 파이 결합이 하나 있으면 이중 결합을 형성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P궤도 하나를 더 쓰면은 삼중 결합이 일어나죠. 삼중 결합.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시그마 세로 겹침과 시그마인데 세로 겹침이라는 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결합이 세로 겹침이 됐고 그 다음에 파이 결합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혼석궤도 함수가 이렇게 결합이 됐으면은 단일 결합이 일어나고 가운데 전자가 이제 되게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게 돌아가기도 하겠죠. 이렇게 돌아가기도 해요.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안에다가 시그마 결합을 이렇게 놓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결합이 하나 있고 바깥에 파이 결합이 하나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구름이 하나 생기고 여기에는 구름이 생기고 여기에 구름이 하나 생기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전자 구름을 형성하고. 자, 근데 이 두 개가 이중 결합이 되면 하나가 있고 바깥에 있는데 회전이 되느냐? 회전은 안 돼요. 시그마는 이렇게 돌 수 있지만 얘네는 두 개가 돌려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건데 또는 이렇게 돌 수는 없죠. 찢어지겠죠. 그리고 반발력을 감소하면서 하나의 전자공처럼 형성을 하고 삼중 결합은 파이 하나와 시그마 하나와 파이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됐죠. 만약에 이제 메테인으로 보게 되면은 메테인이 아니에요. 에탄이네요. 에탄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sp3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탄소가 하나가 있고 팔이 4개가 붙어야 되니까 C 하나에 원래 비공유 전자쌍이 2개, 홀 전자쌍이 2개인데 팔이 4개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전자를 P궤도에 전자를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P궤도에 원래 홀 전자가 2개가 있었고 비어있는 방이 하나가 있었고 내가 하나가 있었죠. S가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전자 하나 주고 S궤도 하나와 P 3개가 만나고 sp3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sp3 혼성궤도를 만들고 다른 sp3의 혼성궤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얘네가 두 개가 만났어요. 여기 하나의 결합이 있겠죠. 얘가 시그마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된 게 시그마 결합이 된 거죠. sp3가 만나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그마 결합을 했으니까 시그마 결합을 했고 여기 H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sp3와 만난 게 시그마 결합 그 다음에 sp3와 수소의 S궤도가 만난 게 다시 또 시그마 결합이겠죠. 근데 이거를 전자 구름이라고 형상을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뭉뚱그려지게 될 수 있겠죠. 뭉뚱그리게. 그러니까 여기도 전자 구름 이만큼 있고 전자 구름 이만큼 있고 여기도 전자 구름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붕성하게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합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전자 밀도를 갖고 있고, 시그마 결합은 결합축을 따라서 가장 높은 전자 밀도를 가지면서 원통형 대칭형이라는 게 얘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쪼개서 위아래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틸렌 이중결합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결합은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SP2가 되겠죠. SP2가 되는데, SP2가 되려면은, 자, S궤도 하나와, 원래 P궤도 3개가 있었는데, 지금, 전자가 S궤도, P궤도 2개가 찌그러지면서 SP2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SP2를 만들면은 P궤도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EP는 살아있어요. EP는 살아있는데 한 PY, PX, PG 중에서 혼성 궤도를 만들면서 쓴 궤도 함수들은 2개가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SP2로 인해서 시그마 결합을 3개를 하고 나머지 P 하나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전자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시그마 결합이 하나가 되고 파이 결합이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요 세 번째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시그마 결합은 어디냐면 가운데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 결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파이 결합이 바깥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모양이 되죠. 근데 앞에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앞에 거도 이렇게 됐고 뒤에 거도 이렇게 됐는데 차이를 느껴지시겠나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중결합이 되니까 앞에 거는 단일결합만 있고 CH3에 있는 전자들이 위를 살짝 덮는 건데 얘는 완전히 덮어버렸잖아요. 그죠?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입술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소세지 모양이랄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세틸렌 우리 위험물 시간에도 좀 배웠던 것 같은데, 자, 아세틸렌은 시그마와 파이가 있는데 여기도 SP 결합을 하나 하고 S궤도 P궤도 하나를 찍어치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궤도 두 개를 써야겠죠. 2개를 써갖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약간 소세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얘도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했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 시그마에다가 파이 하나, 시그마와 파이 2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중결합이랑 단일결합이랑만 비교를 해볼게요. 하나는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고 하나는 파이 결합을 하고 있는데, 시그마 결합은 되게 단단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근데 파이 결합은 시그마 결합, 이중 결합 같은 경우 바깥에 둘러싸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시그마 결합이겠어요? 파이 결합에서 먼저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파이 결합에서 먼저 일어나겠죠. 왜냐면 바깥에 전자들이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반응성을 먼저 띠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바깥에 있는 파이 결합에서 먼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에 탄소에 대해서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유기화학, 진짜 유기화학에 들어보자. 앞에 이제 혼성계소 함수 얘기했고, 그쵸? 혼성궤도 함수하고 이제 궤도 함수 얘기했고, 혼성궤도 함수 얘기했는데, 15장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화학이라고 보면은 유기화학 전공자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화학과에 가면은 교수님이 8분이면은
한 4명 정도는 유기화학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리고 한 4명이 3명이 물리화학, 나머지는 이제 무기화학이랑 분석화학 하시는 분들인데, 왜 그러냐면은 탄소 자체가 세상에 이제 무기물, 그러니까 금속으로 되어 있는 애들 말고는 다 유기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가 왜 그렇게 되냐면, 탄소가 보통 여기 보면 수헬, 리벨, 탄인데, 탄소가 보면은 최외각 전자 몇 개예요? 4개예요. 얘는 전기음성도도 이렇게 어물쩡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결합이 아니죠. 모든 결합이, 유교에서 말하는 모든 결합이 다 공유결합을 해요. 탄소를 포함해서 전자결합을 하는데 이온결합한다는 거 거의 없었잖아요. 그쵸?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죠. 자, 그리고 여러가지 모양과 혼성궤도 함수를 하고 다중결합을 할 수 있어요. 1, 단위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그리고 상대적인 반응열이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궤도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를 하나 붙일 수도 있고 2개 붙일 수도 있고 3개 붙일 수도 있고 4개 붙일 수도 있고, 그 안에 또 펑셔널 그룹이 있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얘가. 그리고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얘 보게 되면은 결합성질이랑 뭐 사실구조, 분자 모양, 혼성궤도 함수, 다중결합 이런 거 때문에 복잡하고, 또는 우리가 연구할 분야도 많고 실생활에 되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헤테로 원자의 결합인데, 얘가 링을 형성을 할 수도 있어요. 링을 형성을 할 수도 있고, CC 결합이랑 일렉트로, 이제 여기 세모는 이제 델타고, E에는 우리가 일렉트로 네가티비티예요. 그래서 전기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니까 한글말로 뭐라 그러죠? 기억이 안 나네.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니까 전자 친화도, 전기 음성도 있지. 전기 음성도겠네요. 그래서 CC 결합을 보게 되면은 상대적인 전자 친화도가 전기 음성도 차이가 두 개가 거의 0이에요.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CC 결합은 비극성이에요. 비극성이고 일반적으로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어야지 뭐 한쪽으로 전자가 쏠려갖고 이렇게 가갖고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돼갖고 어떤 이제 전자를 가진 애들이 공격을 하고 그럴 텐데, 두 개가 거의가 아니고 완전히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럼 CH는 얘도 전기 음성도 차이가 거의 0이에요. 위에 거는 는 하고 0으로 돼 있고, 얘는 물결 표시하고 0으로 돼 있잖아요. 얘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CH 결합은 비극성이에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반응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CO 결합을 보게 되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거의 1에 가까워요. 그래서 얘는 C와 O를 보게 되면은 전기 음성도가 어디가 더 크냐면 O가 더 커요. 그 다음에 C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욕심쟁이 산소가 탄소에 있는 전자를 당기겠죠.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게 아니죠. 극성을 띠면서 C는 델타 플러스가 되고 얘는 델타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극성을 띠게 되고 반응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서 계속 다룰 내용 중에 뭐 치환 반응, 뭐 제거 반응, 뭐 이런 반응, 뭐 무슨 반응 이렇게 나올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게 뭐냐면 CO 결합을 조금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모든 반응들이 CC 결합이나 CH 결합보다는 CO 결합에서 거의 다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편
CC 결합이 그러면 반응성이 다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링 형태에 있는 이제 CC 결합들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각도가 굉장히 찌그러질 수 있죠. 그래서 뭐 삼각형을 만들거나 사각형을 만들거나 이러면은 불안정해요. 그래서 그 크기 때문에 반응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도가 이렇게 삼각형, 뒤에 또 나와요.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있으면 그 자체의 각도 때문에 반응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작용기가 있어요. 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특징적인 반응으로 반응하는 일정한 순서로 결합된 원자들의 모임이 이제 작용인데 뒤에 그림으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유기화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화 위험물 산업기사를 딴다고 하면은 알아들어야 될 기능들이 몇 가지 있죠. 탄소 자체가 유기화합물에 굉장히 다양한데 왜 다양하냐? 그래갖고 보여주는 그림이 요거예요. 오른쪽에. 여기 그림에 보면은 여기 예제로 나온 거는 탄소 4개에 OH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OH 하면은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올 이렇게 들어가요. 올. 그래서 우리가 먹는 술 에탄올 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거. 뭐 잘미톨, 올 모르죠? 우리가 껍 씹는 걔네가 다 OH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는 부탄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가 4개가 있고 OH가 있어요. 근데 탄소가 순서대로 4개가 있고 OH가 끝에 붙어 있어요. 끝에. 자, 그런데 탄소 하나를 잘라갖고 옆에다 줬다고 할게요. 근데 옆에다 줬다는 얘기가 OH의 왼쪽으로 두 번째에다 준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잘라갖고 위로 붙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꺾은 게 아니에요. 꺾은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탄소 이렇게 그린 거랑 탄소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웠어.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 있는 걸 만큼 잘라갖고 이렇게 세웠어요. 세우면 밑에 게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하나 또 잘라갖고 줬어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13장이죠. 용액의 성질에서 봤을 때 얘 녹는다고 했어요? 안 녹는다고 했어요? 안 녹는다고 했죠. 맨 위에 거 부탄올은.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형으로 되어 있는 거 녹는다고 그랬어요? 안 녹는다고 그랬어요? 녹는다고 했죠. 왜 그랬다고 했어요? 이게 OH는 극성이고 나머지 탄소는 비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에 들어가서 녹으려고 하면은 OH가 있고 OH 주위에 물이 수소결합, 극성으로 수소결합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O에 2개가 있고 H에 하나가 있어갖고 3개의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데 뒤에 딸려있는 애들이 물 안으로 이렇게 찢어서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극성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 녹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형으로 되는 순간 몸 크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쪼개지는 게 뭐 그게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움츠려드는 거죠. 그래서 녹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유기화학에서 탄소가 일자로 4개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1개가 위에 붙어 있냐, 십자가형으로 붙어 있냐, 또는 OH가 끝에 붙어 있냐, 가운데 붙어 있냐, 사각형으로 붙어 있냐, 이 차이에 의해서 성질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유기화학의 개수가 많아질 거예요. 이게 4개만 보게 되면은
네 개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만 요 네 개만 보게 되면 분자식은 다 똑같아요. 분자식은 다 똑같아요. C 4개, H가 몇 개인가요? H가 6개. 10개네요. C 4개, H 10개, O 하나잖아요. 두 번째 것도 똑같고, 세 번째 것도 똑같고, 네 번째 것도 똑같죠. 그래서 분자량이 다 똑같아요. 탄소의 개수도 똑같고. 그런데 끓는 점이랑 뭐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유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고 탄소 5개짜리로 밑에도 똑같죠. 여기도 OH가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O가 낑겨져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만 보더라도 분자식은 다 똑같아요. 분자량도 다 똑같고. 화학식량이죠. 분자량.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유기화학의 이제 다양성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탄화수소가 이제 나오는데, 탄화수소는 유기화합물의 가장 단순한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게 탄화수소예요. 수소와 탄소만 되어 있는 게. 자, 그런데 탄소는 앞에서 누누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최대 4개의 단일 결합을 가질 수 있죠. 또는 2개의 단일 결합과 하나의 이중 결합을 갖고 있고, 또는 하나의 단일 결합과 하나의 삼중 결합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체외각 전자가 4개니까 여기로 따지면 지금 여기에 탄소인데 생략된 게 있어요. 뭐냐면 체외각 전자가 4개니까 바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수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탄화수소라고 하면은 탄소와 수소만의 결합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책에서 나온 이 그림은 수소를 생략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탄소가 3개가 붙어 있는 거고, 여기 가운데 건 뭐예요? 탄소 결합이 양쪽에 있고 수소가 2개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끝에 있는 거,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맨 오른쪽에 있는 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 결합과 탄소 결합에 하나, 수소 결합이 3개 있는 거예요. 근데 수소는 생략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탄소가 4개가 돼 있어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얘를 제가 꺾어서 결합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와 요게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살짝 찌그러뜨려갖고 얘를 기역자로 만들었다고 해서 다른 물질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얘도 그렇죠. 얘도 뭐 탄소인데 탄소가 3개 있고 가운데 탄소에 위에 탄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위로 그리냐 아래로 그리냐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다. 아니 똑같은 물질이에요. 왜냐? 얘 시그마 결합은 돌아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돌아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위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얘 2개를 돌렸어요. 시그마 결합 위에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했죠. 뭐 결정함으로 모두 같은 골격을 의미하고 회전성을 얘기하고, 탄화수소 뒤에 나오나요? 탄화수소 여기서 하나 더, 탄화수소인데 탄소와 수소를 결합을 하고 있고 이중결합이 없어요. 이건 포화탄화수소예요. 그런데 이중결합이 하나라도 있다. 그럼 불포화탄화수소라고 얘기합니다. 불포화탄화수소. 뭐 어쨌든 자, 그래서 탄소의 골격의 예를 줬는데, 탄소로 보게 되면 이제 탄소가 5개가 있는데, 보통 일반화학 수준에서는
탄소가 5개, 많으면 6개? 5개에서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아요. 5개에서 끝나는데, 5개를 보게 되면은, 탄소가 1열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얘 첫 번째를 이렇게 꺾어갖고, 이렇게 만들어도 똑같다 그랬죠. 꺾어갖고, 두 번째를 이렇게 꺾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첫 번째 탄소를 띄어갖고, 두 번째 탄소에다 붙였다고 할게요. 또는, 여기 있는 거 또 띄어갖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 똑같은 물질이에요? 아니요, 다른 물질이에요. 결합이 달라요. 왜냐면은, 분자식은 다 똑같지만, 탄소만 맞다고, 두 번째 탄소는 공유결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3개를 하고 있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탄소와의 공유결합을 3개를 하고 있고, 여기 4개를 하고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다 다른 물질이에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 이중결합이 첫 번째에 위치해 있냐, 두 번째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얘가 다시 한 번 더 한 칸 옮기면 이쪽 가는데 이중결합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인데 돌아갈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쪽에 그리나 이쪽에 그냥 똑같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얘도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탄소가 5개가 있지만 오각형을 하고 있냐, 뭐 사각형하고 한쪽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유기화학에서는 수소를 잘 안 그려요. 수소를 잘 귀찮아서 너무 많으니까 잘 안 그려요. 그래서 이게 유기화학에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통 이렇게 그려요. C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 H도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C 그러니까 탄소는 팔을 4개를 갖고 있다 그랬죠. 최외곽전자를 4개를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sp3 혼성 궤도를 만들 수 있으면서.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탄소와 탄소가 결합을 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머지 얘를 안 그렸어요. 그런데 안 그렸는데 사실은 여기에 뭐가 생략이 돼 있다? H가 생략이 돼 있다. 그런데 친절하게 다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다 써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잠깐만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탄소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탄소와 탄소와의 결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수소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끝에 나온 거 보면 탄소와 탄소와 결합이 있는데 탄소는 무조건 파일 몇 개? 4개. 근데 탄소와 탄소 결합에서 파일 결합 2개를 썼으니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 파일 2개는 수소로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탄소와 탄소와의 결합에 쓴 팔 말고는 나머지는 다 수소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꼭 수소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팔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제 기능기라 그러죠. OH나 또는 뭐가 있어야 돼. 카복실릭 애시드 또는 뭐 아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탄소와 탄소는 팔이 무조건 4개다. 자, 탄화수소 그리기 예제가 있네요. 탄화수소 그리기.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에 맞는 탄화수소의 가능한 구조를 모두 그려라. 이게 시험 문제 단골 메뉴인 것 같아요. 이게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도 종종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기화학 파트에서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탄소가
그러니까 6개가 아니라 뭐 5개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6개 주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고리가 없다고 치고 탄소 4개 주고 이중결합 하나에 고리 없다고 치고 그려볼게요. 제일 쉬운 거 나오나요? 이렇게? 제일 쉬운 거 여기 먼저 나오네요. A부터. 제일 쉬운 거는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렬로 쫙 배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팔은 무조건 4개가 있다 그랬죠. 팔이 4개가 있다는데 탄소 결합을 하고 나머지 3개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H.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했으니까 포화탄화수소가 되니까 이렇게 했죠. 탄소 나머지 다 H가 되겠죠. 그런데 끝에를 반뚝 잘라갖고 얘를 이쪽으로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8 되겠죠. 자, 그런데 얘를 다시 왼쪽으로 한 번 더 옮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 칸.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왼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랑 똑같게 되죠. 왜냐면 대칭이잖아요. 거울면으로 이렇게 대칭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탄소 원자 6개에 다중결합과 고리는 없다고 쳤을 때 가능한 구조는 몇 개? 3개. 3개로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약속했듯이 H 생략하고 그리셔도 돼요. 만약에 그 문제에 나왔는데 친절하지 않고 탄소만 6개 그려놓고 8만 그려놓고 H 다 안 그려줬어. 그럼 이게 수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고민하지 마시고 수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이고, 더 있네요. 앞에만 계속 있는 3개가 아니라 5개네요. 뭐가 있어요? 또? 팔이 여기 가운데에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잘라갖고 위에다 올려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잘라갖고 하나 더 올렸네요. 그쵸? 여기 끝에 있는 거 잘라갖고 두 번째로 올리고 또는 세 번째 양쪽으로 마주보게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건 조금 난이도가 높은 위험물 산업기사에서 난이도가 좀 높은 거고 보통 5개보다는 4개쯤 나오겠죠? 한번 볼게요. 탄소 원자가 4개이고 이중결합이 1개인 거 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좀 어렵게 나왔나? 끝에 왼쪽부터 그려야죠. 왼쪽. 왜냐면 탄소 4개 그리고 이중결합이 하나 있다니까 제일 간단한 거는 끝에 이중결합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중결합을 옮겨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얘를 잘랐네요. 한쪽을 잘라갖고 밑으로 붙인 거죠. 탄소. 이제 3개. 그래서 B는 3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위험물 산업기사에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고 탄소 원자 4개 이중결합 없다고 치고 고리결합 없다고 치고 4개 보여주고 다음죠? 뭐 탄소로 그릴 수 있는 거를 그려라. 실기 문제 나오겠죠.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알칸, 알케인 뭐 이렇게 돼요. 옛날 책 이제 좀 저희 때 연식이 있는 저는 알칸 이렇게 보세요. 알칸 이렇게 배웠고 지금 요즘 나오는 책은 알케인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제가 막 얘기를 하다가 알칸 그러면은 알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학교 다닐 때는 메탄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책은 메테인 이래요. 그 다음에 뭐 알칸 그러면 알케인 또 뭐 있나. 옛날 책에는 에스터 이랬는데 지금은 있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연식이 좀 있기 때문에 자꾸 혼용했었어요.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런 선생님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교육과정이 막 바뀌면서 그래서 혼동하지 마세요. 제가 알칸 그러면 알케인이라고 얘기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알케인은 단일 결합만 있는 탄화수소예요. 그래서 포화탄화수소라고 보시면 되고 각 탄소는 무조건 다 sp3를 갖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거 탄화수소의 이제 가지수 그래서 탄소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물론 다 외워야 되냐 그러면은 그래도 한 5번까지는 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5번? 아니 5번도 아니고 8번까지는 외워야 되나? 자꾸 늘어나는데 왜냐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1, 2, 3번 안에서 끝나요. 1, 2, 3번 안에서 끝나는데 우리가 이제 위험물 산업기사 쓰다 보면 이제 제 4류 위험물 할 때 옥탄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8번도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뭐 어쨌든 탄화수소 붙어있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헥산, 헥탄, 옥탄 9번이 빠져있죠. 노란 10번 데칸 이런데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탄소수가 올라가면서 내가 몇 그러면은 뭐 옥탄가다 그러면은 탄소가 8개구나 이 정도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화학에서 얘기하는 언어인데 그 제가 말하는 언어 또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언어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겠죠. 이름은 이제 아유폐혁명인데 이거 뭐냐면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이게 영어로 써있는 건데 한글말로 따지면 국제 순수화학 연합회인가 순수화학연구회인가 그래요. 이거 뭐냐면 세계에 있는 화학자들이 유기화합물을 붙일 때 또는 화학 물질을 붙일 때에는 이런 방법으로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고 약속한 게 있어요. 약속.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유기화합물을 부를 때는 다 똑같이 이름을 쓰는 거야. 구조식을 주고 이거 이름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게끔 약속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정했냐? 우선 가장 긴 사슬의 이름을 먼저 정하고 이걸 어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종류를 얘기하기 위해서 전미사를 붙여요. 세 번째, 가지가 있으면 가지의 이름을 여기 중요해요. 알파벳 순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가지가 붙은 탄소 번호를 명시를 해요. 접두사. 이것만 계속해요. 그래서 유기화학 지금 우리 뒤에도 우리 책에도 이것만 조금 하는데 제가 가장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영어, 뭐 일어 이런 거 늘기 쉽지 않아요. 화학도 마찬가지고 이거 언어예요. 언어. 약속된 언어인데 이거를 하게끔 익숙해지려면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강요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어쨌든 강요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익숙해지는 건데 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이 6개 탄소 6개짜리를 가지고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간에 이걸 갖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이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붙이는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한다는 게 뭐였어요? 제일 먼저 한다는 게 가장 긴 사슬을 찾으라고 했죠. 순서로 볼게요. 1, 2, 3, 4, 5 또는 어떻게 했어요? 1, 2, 3, 4, 5 똑같이 5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은 거랑 지금 이렇게 읽는 거랑 탄소의 개수는 지금 똑같이 5개예요. 5개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장 긴 사슬을 먼저 찾으라 했으니까 처음에 아까 요 앞에서 어근에서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펜타, 헥사, 헥타, 옥타, 노나, 데카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외웠으니까 알칸이니까 펜탄 이렇게 되겠죠. 펜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펜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펜탄 알카인이고 이렇게 읽어도 똑같아요. 이렇게 읽어도 똑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라 그랬냐면은 기능기 찾으라 했죠. 기능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알칸 그룹이 있어요. 알칸 그룹이 있고 이렇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든 간에 두 번째에 있는 탄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칸 그룹이 있다. 그래서 메틸 그룹이 있다. 그래서 메틸 펜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이제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탄소 원자의 번호를 붙일 때 1, 그러니까 이쪽서부터 왼쪽서부터 번호를 붙이면 1, 2, 3, 4, 5가 되겠죠. 그러면 번호가 1, 2, 3, 4, 5고 왼쪽서부터 가면은 1, 2, 3, 4, 5라고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몇 번째의 메틸기가 있는 거예요?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은 4번의 메틸기가 붙어 있는 거고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2번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붙일 때 번호가 짧은 순으로 먼저 붙었다고요. 그래서 2메틸펜탄이에요. 4메틸펜탄이 아니라 2메틸펜탄이라고 해요. 자, 요건데 요거 가기 전에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계속 제가 언어라고 얘기했고 유교학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놓치면은 뒤에 있는 걸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우선 요거 아셔야 되고 탄소 할 때 알칸 또는 알케인은 포화탄화수소고 탄소에 팔이 4개가 달려있고 CN에 H에 EN 플러스 E라는 일반식으로 쓸 수 있고 sp3 혼성을 갖고 있다. 자, 그런데 아유팩 네임으로 보게 되면은 긴 사슬 이름 먼저 찾아야 되고 1번이고 두 번째가 찾았으니까 거기다 이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일결합이면은 그러니까 탄소로 이렇게 쭉 돼 있으면 알칸, 그러니까 5개니까 펜테에다가 뒤에 AN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뒤에 이제 예제로 나올게. 탄소가 5개다. 펜트래네요. 펜트. 4개면 어떻게 했어요? 부트. 근데 탄화수소래네요. 그러니까 AN이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NT, AN이. 그래서 펜탄. 그 다음에 4개면은 부트하고 AN이 붙여야죠. 부탄. 이렇게 붙이고. 세 번째로 뭐 한다 그랬어요? 가지를 갖고 있으면은 알파벳 순으로. 가지가 한 개가 아니에요. 2개일 수도 있고 3가지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요. 다음에 가지가 붙었다고 하면은 번호가 작은 쪽부터 명시한다 라고 했어요. 다시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 했는데 탄소가 몇 개냐면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1, 2, 3, 4, 5 1, 2, 3, 4, 5, 5 5개니까 어떻게 해요? 펜트겠죠. P-E-N-T. 그런데 탄소반 있죠. 이중결합 없죠. 그러니까 알케인 또는 알칸 이랬으니까 펜트에다가 P-E-N-T에다가 A-N-E를 붙여야죠. 그래서 펜탄 이렇게 됐죠. 펜탄. 이제 첫 번째 한 거예요. 아까 아유팩 네임 정하는 거 중에 1단계와 2단계를 한 거예요. 첫 번째 긴 샷을 찾았고 두 번째에 AN이 붙여갖고 이렇게 한 거죠. 세 번째 뭘 하냐? 기능기 찾으라 그랬죠. 우리가 4개 중에 그러니까 5개 중에 기능기가 펜탄 하고 나서
기능이 하나 들어있는 거죠. 메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 2, 3, 4, 5고 다음에 반대로 1, 2, 3, 4, 5라고 하면은 번호가 작은 쪽에 먼저 주고 번호를 명시하고 붙여서 쓰죠. 그래서 두 번째 탄소에 그러니까 이걸 이름을 보고서도 알으셔야 돼요. 이거 다 빼고 펜탄이구나 그러면 5개 그리고 메틸기가 두 번째에 붙어있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유기화학을 아마 이제 대학 가서 배우시게 되게 되면은 편입을 하고 또는 다른 데서 뭐 나오겠나 뭐 공업화학, 정밀화학, 산업기사 이런 거 따게 되면은 이거 매일이에요 매일.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반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주고 이름을 쓰는 게 있고 이름을 주고 반대로 그림을 그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자,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은 6개네요. 4개네요. 그러니까 탄소가 6개짜리고 이걸 한번 이제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어요? 제일 긴 탄소를 찾으라고 했고 다음에 이름을 적었죠. 탄화수소인 경우에는 포화탄화수소인 경우 ANE를 붙이라고 세 번째는 기능기를 찾으라고 했고 기능기를 찾는 데에 만약에 기능기가 2개가 있으면은 알파벳 순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번호는 짧은 순으로 붙이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알팩 네임. 그래서 탄소가 지금 볼게요.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하나, 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자, 꺾어 갈게요. 요렇게 갈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똑같죠? 지금 탄소가 4개보다 더 긴 거를 찾을 수 있나요? 없죠. 탄소가 그냥 이렇게 바로 꺾으면 하나, 둘, 3개죠. 그렇죠? 가장 긴 탄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얘는 부트. 그렇죠? BUT. 다음에 이중결합 없어요. 알칸 계열이에요. 알케인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부탄이에요. 부탄. 우리 부탄가스 할 때는 부탄. 자, 그런데 봤더니 1단계에서 우리가 긴 삿을 찾았고 2단계에서 우리가 뭐였어요? 2단계에서 카인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기 찾았죠? 2개. 자, 그런데 기능기가 봤더니 메틸 그램이 똑같아요. 만약에 얘가 뒤에 CH2 뒤에 또 나오려나?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아니죠. 뒤에 계속 나오네요. 뭐 뒤에 나오게 되면은 에틸기랑 메틸기가 있다고 하면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으니까 메틸기를 2개 하고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순서대로 다 하라 그러는데 번호가 작은 쪽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근데 보게 되면 1, 2, 3, 4가 있는데 2번과 3번에 메틸기가 붙어있죠. 그래서 얘 이름은 2, 3 메틸기가 2개 있죠. 다이메틸 부탄 이렇게 읽으셔야겠죠.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오시죠.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보게 되면 4개니까 얘도 부탄 그리고 메틸기 2개 있죠. 그 다이메틸 몇 번째? 2번째. 그래서 위에 거는 2, 3 다이메틸 부탄 얘는 2, 2 다이메틸 부탄이에요. 근데 교수님 2번째면 2 다이메틸 부탄 아니에요? 아니에요. 탄소가 2개 있으면 2번 써줘요. 2 다이메틸 부탄. 볼게요. 그래서 여기 얘기했죠. 부탄 4개. 얘도 부탄 4개. 이렇게 된다 했죠. 그리고
메틸기가 두 개 있죠. 그래서 다이메틸. 얘도 다이메틸. 자, 그런데 번호 넘버링을 할 때 이걸 가장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서부터 1, 2, 3, 4 얘도 왼쪽서부터 1, 2, 3, 4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33 다이메틸 북탄 이거 아니라죠. 번호가 작은 순으로 22 다이메틸 북탄. 근데 얘도 반대로 가도 똑같죠. 어려울 거예요. 내용 참.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도 이 이름 붙이는 거는 다시 한번 짚고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연습하고 볼게요. 자, 좀 긴 거 나왔죠. 이 정도 수준을 하면은 아마 2학년 그러니까 2학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편입했을 때 아주 무난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 안 가요. 여러분들 책에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찾아볼게요. 자, 가장 긴 샷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그렇죠? 뭐 한번 꺾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또는 여섯, 일곱 개. 일곱 개보다 긴 거 못 찾았죠? 일곱 개보다 긴 거 못 찾았어요. 지금 8개짜리 있나요?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이렇게 가도 3개, 4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7개죠. 그러니까 얘는 7개니까 맨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펜타, 헥사, 헵타라 그랬죠. 헵타. 7개니까 H, E, P, T 나오나요? 이거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A, N, E 붙여야 된다 그랬죠? A, N, E. 그러니까 펜, 헵탄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기 찾으라 그랬죠. 기능기 찾으는데 하나, 둘, 셋, 4개나 있네요. 오, 4개나 있어. 4개나 있고, 다행히 4개인데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4개가 있고, 뒤에 거 어차피 봤으니까 뒤에 거 볼까요? 자, 그래서 4개니까 몇 개냐면 테트라예요. 이거 근데 한 개, 우리가 지난 학기 때 배웠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어떻게 해요? 한 개면은 기능기가 한 개면 모노, 두 개면 다이, D 또는 다이 D, 세 개면은 트리, 네 개면은 테트라 이렇게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네 개니까 테트라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번호 붙여야 된다 그랬죠. 짧은 수를 붙이는데 여기서 헷갈려 하는 거, 제가 왜 헷갈린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1, 2, 3, 4, 5, 6, 7 이렇게 됐고,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1, 2, 3, 4, 5, 6, 7이죠.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은 2, 3, 4, 6 테트라메틸 헵탄인데, 만약에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 2, 3, 4, 5, 6, 7이면은 2, 4, 5, 6 테트라 메틸 헵탄이에요. 그러면 2, 4, 5, 6이랑 2, 3, 4, 6이랑 어느 게 더 숫자가 작아요? 이게 더 작죠. 그러니까 똑같이 2는 똑같이 맞는데 얘는 2, 3이고 얘는 2, 4가 되겠죠. 그래서 숫자가 작은 쪽으로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제가 또 있네요. 요거 예제가 언제까지 있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다시 할게요. 어쨌든 요 예제까지만 하고, 자, 다시 찾아봅시다. 가장 긴 샷을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 1, 2, 3, 4, 5 5개인가요? 아니죠. 꺾어줘도 된다 그랬으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6개죠. 6개. 그러니까 6개니까 뭐예요? 헥스에다가 이중결합이 없으니까 ANE 붙여야겠죠. 그래서 헥탄. 자, 다음에 긴 사슬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기능기는 뭐예요? 여기 하나에 메틸기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메틸기 하나 있으니까 뭐예요? 메틸 헥탄 이렇게 되고 번호 페이죠. 번호 위에서부터 이렇게 올 거냐 밑에서부터 올 거냐 그랬더니 위에서부터 1, 2, 3 여기 세 번째 왼쪽에서 이렇게 오면 세 번째 밑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네 번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은 달리는 게 4 메틸 헥탄이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면은 3 메틸 헥탄이죠. 3 메틸 헥탄.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오늘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유교화학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공명구조 얘기했었죠. 아니 공명구조예요. 죄송합니다. 혼성궤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궤도 함수를 얘기했었고 S궤도, P궤도, D궤도 이런 거 얘기했었고 그쵸? 그래서 전자 구름이 있다. 그래서 있는데 탄소 같은 경우는 팔이 4개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팔이 4개가 있으려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혼성궤도를 만든다. 그래서 S도 아닌 P도 아닌 sp3 무시빙한 걸 만든다. 그래서 sp2, sp3, sp3 혼성궤도가 5개가 있다고 했어요. sp, sp2, sp3, sp3d1, sp3d2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유기화학에서는 3가지만 거의 쓴다 그랬죠. sp3, sp3, 2, sp3 sp, sp2, sp3 이렇게 자, 혼성궤도를 해갖고 설명을 하고 혼성궤도를 설명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시그마 결합을 하면서 얘가 돌아갈 수 있고 단일결합은 이중결합은 못 돌아간다 그랬죠. 그리고 혼성궤도 함수를 하면서 오늘은 안 나왔는데 혼성궤도 함수를 하면서 시그마 결합이 있고 파이 결합이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애들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반응을 할 때 파이 결합에 먼저 반응을 한다.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세 번째로 뭐 했냐면 이제 그 시간 많이 투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탄소 4개, 그러니까 탄소의 개수 쭉 있고 모노 아니 이제 뭐 있죠? 메틸, 에틸, 부틸, 펜틸, 헥실, 헥타죠. 그래서 알카인 이 이름 붙이겠죠. 지금 이거 한 거. 이거 한 거 계속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쭉 하고 그 다음에 모노 디 트리 하면서 이거 했었죠. 근데 아유팩 네임 하는 거 잊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아유팩이 국제순수화학연합회? 화학회? 뭐 이름 잘 모르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고 이름을 할 때 붙이는 방법이 약속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긴 산수를 찾아라. 두 번째 어미를 붙여라. 어근과 어미였는데 끝에 이름 붙여야 됐죠. 그래서 5 여기로 보내면 6개면 헥트까지 찾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 없으니 알칸 또는 알케인이니까 AN이 붙여갖고 헥탄. 그 다음에 기능기 찾아라. 기능기는 만약에 한 개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면은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다. 그 다음에 나열한 다음에 번호를 붙이는데 번호는 짧은 순부터 붙인다. 4가지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유기화학 시간에는 이 이름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돼요. 중요하다는 게 다른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처음에 언어를 모르는데 뒤에 가서 막 언어 얘기하면 아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 잡고 있어야지 뒤에 거를 따라갈 수 있다. 라고 했고, 뭐였죠? 자, 다음 시간에 요거 한 번 더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지만, 다시 해갖고, 열심히 하셨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